Had me in your possession. 좀 지렸다.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와이와이입니다. 지난번 이 폴드 SE도 주문에 있어서 여러가지 이슈가 정말 있었는데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도 역시나 삼성닷컴 정말 12시 오픈하자마자 달려갔는데 뭐 대기에 튕기고 하다가 겨우겨우 2시간 반 만에 구매한 게 바로 오늘 보여드릴 갤럭시 S25 울트라 제품인데요. 이 울트라 같은 경우는 저에게 정말 뜻깊은 제품이에요. 갤럭시 S6 엣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랜만에 써보는 S 시리즈거든요. 라떼는 말이죠, 울트라도 없었어요. 어쨌든 기존에 썼던 이 제품의 카메라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콧바람도 단단히 있어서 구매한 갤럭시 S25 울트라인데요. 남들은 요즘에 아이폰과 비교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행복에 겨워 썼던 폴드 SE와의 비교, 폴드에서 가장 큰 바 타입의 울트라로 건너오면서 느낀 여러가지 장단점을 풀어볼까 합니다. 신제품인데 그래도 뭐 좋은 거부터 이야기를 해줘야죠. 첫 번째 장점은 가볍다. 이게 분명 이번 울트라가 머리는 더 똑똑해지고 꽉 찬 스냅드래곤인데 들어보면 골빈, 텅 빈 약간 그런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두 친구가 18g 차이로 폴드 SE 같은 경우는 236g으로 다이어트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울트라도 전작 대비 14g이나 다이어트를 해서 케이스 낄 걸 생각하면 1g이 땡큐죠. 두 번째, 젊어 보인다. 정말 폴드 SE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야, 이 컬러부터 시작을 해서 빗장은 뭐며 충격적이었고 심지어 카메라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3단 고음 단위로 이렇게 3층으로 만들어놔서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번 갤럭시 같은 경우 제가 통신사에서 빨리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빡쳐가면서 삼성닷컴에서 구매했던 이유가 삼성닷컴 이 강남 전용 컬러 때문이었어요. 폴드 SE의 단일 컬러 대비 총 7가지 컬러의 선택권이라는 자율성과 깔끔한 이런 마감 처리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기본 컬러가 좀 난해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받기 전에 매장 가서 쭉 보는데 이 컬러가 그레이였나? 이 컬러가 뭐였나? 막 이랬을 정도로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땐 아무 딱 군더더기 없는 게 최고다. 제 친구는 제트블랙 16기가를 삼성닷컴에서 구매했는데 2월 말인가 뭐 3월에 온다고. 세 번째, 케이스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갤럭시 폴드 SE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브랜드사들이 서드파티사들이 만들지를 않다 보니까 케이스를, 그래서 이제 함께 온 이 정품 케이스를 열심히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앞부분에 이 접착이 다 떨어져가지고 들뜨고 내구성이 한마디로 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생폰으로 들고 다녔는데 맨날 첫날 뭐 조마조마했죠. 내 소중한 279만원짜리. 뭐 근데 갤럭시 S2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나오기 전부터 케이스들이 줄에 줄을 섰죠. 저도 이번에 정말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요것도 하나하나 써보고 난 다음에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블랙, 제트 블랙 컬러를 샀기 때문에 요거랑 좀 깔맞춤, 그래도 느낌을 좀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케이스티파이의 가장 깔끔한 요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케이스티파이도 요즘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난해한 디자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크롤 지옥이에요. 괜찮은 게 아무리 내려도 안 나와요. 케이스티파이는 그냥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내구성 때문에 쓰는 게 있죠. 여기에 이번에 심지어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에서 뭐 그렇게 부르길 원하지 않겠지만 그냥 우리끼리 말로 쉽게 맥세이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케이스에 드디어 들어갔죠. 드간 보면은 꾸역꾸역,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신지모루 링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런 거 붙여가지고 써왔잖아요. 이제는 요거 필요 없이 케이스 요것만 전용으로 있으면 바로 이렇게 달라붙죠. 생폰에서도 자석이 하루빨리 탑재되길 바라봅니다. 네 번째, 내 얼굴이 안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반사 방지가 들어갔죠. 말 그대로 야외가 됐던 불이 켜진 지금 같은 집안이 됐던 쓰는 내내 문득 내 얼굴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외에서 뭐 해가 내리쬐는 이런 주간에는 더 사용성 경험이 좋죠. 그간 우리 보면은 뭐 화면이 잘 안 보인다, 뭐가 비춘다 이러면서 밝기 막 최대로 올리고 막 그래 왔잖아요. 그럴 일이 이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나노 텍스처로 반사 방지 맛을 제대로 봤는데, 이 반사 방지에 대신 큰 단점 하나가 있어요. 헬스장 같은데 이제 운동하고 나서 돌아오면은 이 쇠 같은 게 더럽다 보니까 알코올 수압으로 저는 무조건 닦거든요. 무조건 얼룩이 얼룩덜룩 남아요. 그래서 애플도 이제 전용 천이 그 비싼 전용 천이 있다죠. 다섯 번째,
진짜 빠르다. 이게 제가 워낙 매년 최신 폰으로 바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체감을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영상 찍는다고 이것도 제가 뭐 아이폰도 만지다 보니까 야,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출시된 이 갤럭시 폴드 SE와 비교를 해도요, 진짜 빨라요. 쿠팡. 빠르다. 못 느낄 땐 아이폰 5세 뭐 요런 거 한번 다녀오면요, 아, 세상이 정말 빨라졌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심지어 아이폰 16 프로맥스보다도 빠르더라고요. 부드러워졌어요. 여섯 번째, 그놈의 AI. 그래도 뭐 이제 AI와 1년, 거의 2년 가까이 함께 해오다 보니까는 쓸만한 것들, 적응되는 것들이 꽤나 생겼고, 뭐 늘 그렇듯이 이런 서클 투 서치는 없어서는 이제 안 될 기능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AI 셀렉트 요것도 요물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기존의 스마트 셀렉트일 때는 되게 이 친구의 속도가 빨랐는데, 이 친구가 AI 셀렉트로 이름이 바뀌면서 좀 느려졌어요. 빠르게 원하는 것만 캡처해서 공유하고 싶을 때는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고정 기능도 꽤나 유용하죠. 뭐 우리가 아이디 비번 적어놓은 거라든지 계좌 같은 거 이제 적어놓고 뭔가 옮겨 적을 때 되게 좋고, 아니면 이런 것들 그대로 이제 복사해가지고 노트에다가도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가 있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화면의 내용에 맞춰서 이쪽에 이제 추천 기능도 띄워주죠. 저는 특히 이게 당근할 때 괜찮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도 킨 다음에 셀렉트 해주고 편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을 따라서 오세요 알려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괜찮더라고요. 요번에 그리고 이 오디오 지우개도 너무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일단 영상에 있는 소리를 카테고리별로 나눠요. 여기는 뭐 음성, 군중, 소음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것들을 이제 입만 맞춰서 줄이고 올리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밖에도 기존에 있었던 사진 지우개 기능도 저는 너무나 좋고, 뭐 사실 아직까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옆면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삼성 노트에 옮겨주고 누군가에게 문자 보내주고 요약해주고 다 좋은데, 나중에는 카카오톡 뭐 이런 범용성이 더 넓어진다면 진짜 훨씬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일곱 번째, 통화 녹음 기능 너무 좋던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단 한 번도 안 써봤다고 했는데 이번에 한번 다들 좋다길래 궁금해서 자동으로 제가 설정을 해놔봤어요. 25 시리즈 같은 경우는 통화 녹음도 자동으로 되면서 이거를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자동으로 통화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나름 정말 이렇게나 잘 받아 적어주다 보니까는 앞으로 쓸 때 있어서 상담원이나 이런 경우에 저장해 놓으면 꽤나 괜찮겠더라고요. 여덟 번째, 카메라. 뭐 매년 세대가 바뀌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더 좋아지는 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이번에 갤럭시에 들어간 이 로그 기능 같은 경우는 재밌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나름 기능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써봤거든요. 결국에 이 로그라는 게 색 보정에 유리하게 촬영을 해주는 기능이잖아요. 이번 갤럭시에 들어간 로그 기능의 장점이라면 바로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럿을 입힐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결과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냥 찍는 것보다. 그리고 이런 슬라이드 줌도 부드럽게 만족스럽다 보니까 나름 음식 찍을 맛도 나고요.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는 1배중, 2배중, 3배중, 5배중, 10배중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이폰 프로나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1배중, 2배중, 5배줌이 끝이잖아요. 2배줌, 3배줌을 가장 많이 쓰고 5배줌까지 쓰는 입장에서 갤럭시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아직도 왜 사진에서 기본이 이제 2400만을 안 넣어주는지, 왜냐면 2억 화소 같은 경우는 이제 1배줌 기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배줌은 제가 거의 안 쓰거든요. 참고로 10배줌 퀄리티는요, 갤럭시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100배줌은 제가 써보니까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쓰지 않는데 10배줌은 나름 있으니까 쓰다 보니까 유용하던데요. 어쨌든지 간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는 갤럭시고 아이폰은 아이폰이더라고요. 아무리 세대가 변한다 한들 갤럭시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을 조금 더 부위별로 뚜렷하게 하려는 경향은 계속 남아 있어요. 이게 좋게 작용을 하면 사진을 좀 더 생생하게 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점이 있는데, 나쁘게 작용을 하면요 억지스럽거나 부자연스러워요. 확실히 주간에는 빛만 잘 받으면 갤럭시의 사진 영상 너무 좋아졌어요. 생기롭거든요. 반대로 빛이 없는 그 저녁이라든지 집안의 어두운 상황에서는 갤럭시가 쥐약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억지를 덜 안 부리는 아이폰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음식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이제는 갤럭시도 정말 맛있게 나오는데 이 어두컴컴한 카페나 이런 술집 가면요 맛없게 나와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동시에 쓰다 보니까 사진과 영상을 보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이폰이 좀 더 유리한 것 같고, 보정이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알림창 청소. 이런 알림에도 중요도가 있고, 그중 진짜 쓸데없는 광고 알림은 쌓여만 가서, 기본적으로 갤럭시 같은 경우 좋았던 게 이런 쓸데없는 모든 알람들을 한 번에 지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이폰은 이게 정말 노동이죠. 특히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런 연창들 같은 경우도 바로 지울 수가 있죠. 이번에 갤럭시 S2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원 UI 7.0이 이제 들어가면서 광고 같은 걸 한 번에 묶어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모든 알림을 그때그때 차단하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열 번째, 홈화면은 딱 한 장 컷. 이번에 한 장 안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담아내면서 심지어 접근성까지 높였는데요. 폴더를 꽉 누르면요, 축소부터 이런 식으로 확대 기능까지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앱들을 한 페이지 안에 넣을 수가 있었고, 11번째, 충전 대만족입니다. 45W 이 고속 충전 정말 빨라요. 우리가 자다가 보통 폰 만지다가 잠이 들면 거의 뭐 없는 상태로 잠이 들잖아요.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는 동안 잠깐만 꽂아두면요, 그새 차 있더라고요. 역시나 근데 제가 이제 이 폴드 애호가로서 폴드에서 바 타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울트라로 넘어오면서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한 손 사용이 쉽지가 않아요. 폴드 SE 같은 경우는 접었을 경우에 한 손에 그냥 쫙 감기거든요. 반대쪽 끝까지. 바 타입으로 어느 정도 확실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 경험이 너무 좋았는데, 울트라로 제가 이번에 오니까 제가 손이 정말 큰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 가로폭의 울트라가 더 넓기 때문인데, 폴드에서 애초에 넓은 화면이 필요할 때 이 열고 쓰는 뽕에 취해가지고 이제는 울트라의 이 넓은 사이즈가 오히려 되려 저에게는 애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한 손 사용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울트라 S25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 둥글게 모서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폰으로 쓰면요, 오래 한 손으로 쓰다 보면 아파요, 이쪽이. 어차피 아플 거면 24 울트라가 디자인적으로 더 제 취향이긴 해요. 폴드가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이 각진 디자인. 옛날 그 노트의 모습이 좀 더 섹시하지 않나요? 두 번째, 잠금 방식이 적응이 안 됩니다. 화면 터치 잠금은 이번이 제가 사실 첫 경험인데, 이게 저한테는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조금만 범위를 벗어나서 잘못 누르면 이게 이제 잠금화면 설정 창으로 가지다 보니까 이게 완료를 누르면 로딩이 되게 길거든요. 찾은 방법이 이럴 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요 전원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반면에 폴드 같은 경우는 옆에 버튼 잠금 해제 방식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애매한 멀티 윈도우. 갤럭시의 손에 꼽히는 장점이 이런 멀티 윈도우잖아요. 폴드에서 이 멀티 윈도우 기능을 쓰다가 울트라에서 쓰니까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괜히 나눠 먹기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폴드에서 이 넓은 화면에서 자료를 보다가 바 타입으로 다시 보려고 하니까 너무 큰 거에 맞들이면 안 돼요. 네 번째, 애매한 나웃바. 이 나웃바 자랑이 여기저기 정말 많은데, 이왕 출시할 거면 좀 제대로 채워서 나오지, 아직은 확실히 빈 껍데기더라고요. 나웃바를 우리가 맞닥뜨리는 순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유튜브 켜놨을 때. 이왕이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경제적인 사용성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S펜은 무용지물. 모든 이런 기록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충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울트라를 사고 단 한 번도 펜을 꺼내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에 전면 카메라도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사서도 쓴 적이 없었고요. 폴드 SE도 쓴 적이 없을 정도로 셀카를 안 찍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블루투스 기능이 빠진 것도 감흥이 없고, 애초에 폴드 SE에 펜이 빠진 것도 타격이 없어요. 가벼운 게 저에게는 더 감사할 따름이에요. 정말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가 갤럭시를 이제 2달 넘었죠. 거의 3달 가까이 쓰면서 느꼈던 감동의 2가지 포인트는요, 검색 기능과 굴락이에요. 진짜 개떡같이 검색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갤럭시의 센스 만점. 진짜 위로 바로 올리고요, 딱 쳐주기만 하면 알아서 바로 나와요. 특히나 갤럭시 같은 경우는 설정이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설정 이름은 알겠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그리고 굴락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갓락이죠. 갓이죠, 갓. 이번에 이 홈업이 정말 좋아졌잖아요. 저도 처음에 안 떴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꽉 앱을 눌러주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삭제만 딱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예 전원을 끄신 다음에 다시 켜주시면 굴락 들어가면 아마 거의 확률적으로 이렇게 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게 안 떴었어요. 왜 그랬냐면 설정에서 홈 화면 그리고 홈 화면 구성에서 홈 화면만 사용인 상태로 하게 되면 저게 안 뜨고요. 홈과 앱스 화면 사용 동시에 요걸 해 두셔야 이런 식으로 DIY 홈 스크린이 뜹니다. 뭐 마구잡이로 이런 식으로도 꾸밀 수가 있고 해보려고 지금 막 이렇게 해보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안 써도 물론 무방하지만 갤럭시는 굴락을 아는 순간과 모르는 순간으로 확실히 나뉘는 것 같고 그래야지만 갤럭시 값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짧은 갤럭시 S25 울트라에 대한 사용기 장단점을 좀 이야기해봤는데요. 확실한 건 애플 장기 유저인 저도 맥북을 지금도 써가면서 갤럭시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는 것과 25 시리즈는 충분히 잘 만들었다는 거. 성능을 내가 제대로 다 활용하면서 성능이 무조건 스마트폰에서 제일 주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는 울트라를 추천드리고 반대로 어느 정도 내가 스마트폰을 써먹고 이용해 먹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범용적인 이 쾌적성을 원한다면 저는 폴드를 추천드려요.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면서 조만간 케이스도 리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